듣기만 해도 속이 확 풀리는 소리. 추운 겨울이면 더 생각나는 쌀국수. 아우 시원하다. 이제야 속이 좀 풀리네. 연간 해외 여행객 3천만 시대. 지난해 가장 많이 찾은 여행지는 1위 일본, 2위 홍콩, 태국, 방콕에 이어 베트남 다낭까지. 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라 외식 메뉴 트렌드도 일본과 동남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쌀딩크, 박항서 감독. 거리를 채우는 경적 소리, 오토바이 부대의 나라. 전통 모자 농을 쓰고 아오자이를 입은 여인을 떠올리게 하는 베트남. 하지만 뭐니 해도 베트남 하면 쌀국수를 빼놓을 수 없죠.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생면 사용, 전통 하노이식 쌀국수를 선보이며 국내 쌀국수 시장 제2의 부흥기를 몰고 온 이 기업 직업 체험을 잡아라. 오늘 함께할 용사들은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를 꿈꾸는 김태현 상병. 사진 촬영, 영상 편집 능력자, 홍보, 마케팅 전문가를 꿈꾸는 조하준 상병. 살짝 침체된 국내 쌀국수 시장. 차별화 전략으로 급성장 중인 이 기업 직업 체험기. 맛과 정성, 음식을 넘어 문화를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담아 만드는 따끈한 쌀국수 한 그릇. 주문하신 쌀국수 나왔습니다. 그 맛있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잡아라는 대한민국 서울의 중심 종로에서 시작합니다. 빌딩숲 사이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종로 중심가에서 용사들을 만났습니다. 뭐 먹을지를 결정하는데 따뜻한 거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도 따뜻한 거 먹고 싶다. 국물 있는 거. 나도 국물 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쌀국수 먹고 싶어. 직업 체험 전 추위와 허기를 달래기 위한 용사들의 선택, 바로 쌀국수. 저쪽에 앉아. 용사들이 고른 메뉴는 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쌀국수와 분짜. 이곳 쌀국수는 여느 쌀국수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겉면 대신 생면을 사용. 진한 고기 육수에 숙주를 넣는 대신 쪽파와 양파로 맛을 낸 전통 하노이식 쌀국수라고 하는데요. 진짜 건방진다. 드디어 기다리던 메뉴가 나왔습니다. 과연 하노이식 쌀국수는 기존 쌀국수와 어떻게 다를지. 감사합니다. 한상 가득 차려진 베트남 하노이의 맛 기대됩니다. 얘는 안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맛의 비결, 이 기업 성공의 비밀을 배워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배우고 제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될 때 도움을 받고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쌀국수를 여기까지 이제 대한민국의 붐을 일으킨 게 분명히 이 브랜드의 마케팅에 무언가 비밀이 있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그 마케팅에 관해서 약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배 든든하게 채운 용사들, 이 기업 본사로 향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국내 최초 특허받은 생면을 사용. 전국 12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 각 부서 직원들은 수시 채용 중이라고 합니다. 양쪽으로 해서 하고 직업 체험에 앞서 홍보 경력 20년 마케팅 팀장님이 용사들의 교육을 맡아주셨습니다. 브랜드가 어떤 거고 저희 음식 어떤 건가
라는 거, 또 베트남 음식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보시려면 저희 브랜드 소개 동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을 배우려면 그 나라의 역사부터 알아야 한다. 지리적 특성 때문에 외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 비옥한 땅과 온화한 기후 덕분에 세계 3대 쌀 수출국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쌀을 활용한 요리가 많은데요. 사실 쌀국수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19세기 고기 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됐다고 하니 100년이 조금 더 된 거죠. 바나나처럼 남북으로 길게 생긴 베트남은 지역에 따라 기후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음식의 특징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북부 하노이식 쌀국수는 담백한 것이 특징인 반면 남부식은 숙주와 계피 등을 넣어 북부에 비해 맛이 화려하다고 합니다. 북부에 하노이가 있고 중부에 여러분들 많이 여행 가시는 다낭이 있고 밑에는 호치민이 있고, 근데 이제 남부 쪽과 북부 쪽은 음식 스타일이 좀 틀려요. 저희 한국에서도 경상도와 전라도가 있듯이 그들의 이제 식문화라든가 그런 좋아하는 것들이 좀 많이 틀리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하노이 스타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특허받은 쌀국수 생면이라는 거를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3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하고 면기계하고 뭐 이런 것들과, 그리고 그 육수도 저희가 매장에서 24시간 끓여냅니다.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손이 조금 많이 가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왜 하필 남부도 있고 북부도 있는데 왜 북부로 지정을 북부 쪽? 그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호치민이라든지 그런 남부 지역의 쌀국수를 해서는 우리는 승부가 안 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걸 만드신 이유가 그 맛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왜 한국엔 이게 없지? 그렇게 쌀국수집이 많은데 왜 이런 게 없지? 그렇게 해서 시작하신 거라서 저희는 하노이식이라고 감히 얘기를 합니다. 최근 이 기업은 TV 드라마 협찬,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등 적극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갈비탕 같지 않아요? 근데 갈비탕보다 훨씬 어떻게 젊은 장병들의 눈에는 저희 브랜드가 과연 어떻게 보였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저희가 궁금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미션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홍보 영상 제작 미션. 용사들의 영상은 체험 마지막 날 공개됩니다. To be continued. 본사가 아닌 매장으로 출근 명령을 받은 용사들. 이 기업 직원들은 모든 메뉴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사들도 대표 메뉴 배우기에 도전. 요리는 힘으로 하는 거죠. 20kg 쌀가루 부대를 옮기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20kg 쌀가루 2부대가 오늘 사용할 양이라는군요. 여기가 저희만의 면을 만드는 제면실이고요. 저희는 타사 브랜드와 틀리게 그날그날 생면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타사들은 겉면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직접 그날 오전, 오후 나눠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쌀국수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면 자체를 만들어 본 적이 처음이어서. 그러면 일반 다른 면들은 뭐 밀가루 면들을 한번 보셨어요? 칼국수면은 만들어. 저희는 그건 칼국수면처럼 이렇게 덩어리진 게 아니라 이렇게 묽게 만들어서 쭉 빼서 처음 보시는 기법일 겁니다. 그리고 쭉 나와서 스팀이 쪄져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끔 만든 기계고요. 이 생면에 볶게 되면은 보통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게 돼요? 저희는 이제 100인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분 정도 소요되고 일반 다른 면들보다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입니다. 특허받은 생면 제조법을 배워보는데요. 모든 반죽이 그렇듯 정확한 계량은 필수. 배합비는 대회비라고 합니다. 비법 쌀가루 엄청 부드러워 보이죠? 오직 쌀가루만 사용해서 이렇게 만든 쌀가루인가요? 네. 아니면 다른 것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주가 쌀가루고요. 저희만의 또 이제 특허받은 배합비가 있어서 그런 걸 추가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전체적인 공개는 안 되고 일부만 저희가 장병분들한테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쌀하고 쌀가루 프리믹스하고 이제 물하고 이제 기름으로 이제 반죽을 해서 전용 기계에 들어가서 이게 쭉 물을 드듯이 쭉 나오게 되어 있고요. 정량의 물과 기름, 쌀가루 믹스를 잘 섞어주면 되는데요. 제면용 반죽이 묽은 게 좀 특이하죠? 우유 같아 보이는 묽은 쌀국수 반죽을 제면기에 넣고 잘 풀어지도록 한 번 더 섞어준 다음 반죽은 노즐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때 반죽에서 바로 생면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제면기의 노즐을 지나는 동시에 스팀으로 쪄내는 방식인데요. 투명한 생면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물 흐르듯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자리를 옮겨 육수를 배워봅니다. 때깔 좋아 보이는 양지와 사골이 주 재료. 쌀국수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요? 저희가 딱 포인트 잡은 게 두 가지입니다. 면하고 육수. 육수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육향이 가득한 육수와 이제 아까 뽑았던 면은 이제 저희들만의 쫄깃함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 면은 두 가지 가장 특색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노이식 쌀국수는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육수에 공을 들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각 매장에서 직접 육수를 만들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찬물에 사골과 양지를 넣은 후 꼬박 24시간 동안 끓여서 육수를 뽑아내는데요. 이때 불 조절이 포인트.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여내야 원하는 육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육수를 올리셨잖아요. 네. 이게 이거를 24시간 동안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우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맑게 나왔죠. 네. 이렇게 맑은 육수가 나오고 이 안에 이제 육향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이 세게 되면은 일반 사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설렁탕 아시죠? 네. 뽀얗게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한, 불 조절하고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 조절에 따라 육수의 색깔과 맛이 달라진다니 신기하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골이 다 빠져나온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구웠기 때문에 이 안에 맛있는 성분들이 다 육수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쌀국수가 기다림과 정성의 음식인 줄은 몰랐는데요. 호응도가 가장 좋은 양지 쌀국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만들었던 이제 생면이고요. 아까 육수를 뽑아냈던 양지쌀하고 거기에 이제 한우의 방식은 쪽파가 많이 들어갑니다. 쪽파하고 양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고객님께 나가는 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겉면이 아니고 생면이다 보니까 익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보시면 이렇게 뭉쳐지지 않게 살짝 이렇게 저어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딱 봤을 때 면이 덜 데쳐지면 이렇게 바싹 서 있습니다. 이게 딱 났을 때 쭉 퍼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확실히 익었나 안 익었나 그거를 감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면 제조공을 할 때 뜨겁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가 이미 먹을 수 있는 상태? 예, 그때부터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단지 익은 상태에서 면을 풀어주는 역할만? 예, 그 전에 바로 나왔을 때 그 느낌을 다시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얇게 쓸려 있어야 쪽파가 많이 들어갑니다. 쪽파를 많이 넣어주시고, 고객님한테는 이게 560ml 딱 정량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거 되게 간단해 보이시죠? 네. 하지만 저희 브랜드는 직접 면을 생산하고 24시간 동안 육수를 끓이기 때문에 이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꼬박 24시간의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만치 않은 준비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직접 뽑은 생면과 육수로 양지 쌀국수를 만들어보는 용사들. 쌀국수 조리법을 익히며 그 안에 정성을 담아내는 법도 배워갑니다.
냉면, 육수 준비 끝났고 홀 세팅까지 완료. 이제 영업 시작합니다. 하려던 찰나 이 기업 직원이라면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돌발 테스트. 겉면과 생면을 맞춰라. 여기 두 가지 쌀국수가 있는데요. 지금 육안으로 보면 아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도 네, 저도 잘 구분이 안 가요. 이 중에서 오늘 아까 뽑은 생면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타 브랜드나 이제 시중에서 많이 판매하는 겉면이 섞여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와, 근데 육안으로 봐서는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거. 그치? 한번 먹어보자. 한번 먹어봐야 할 것 같아. 일단 네가 한번 두 개 먹어봐봐, 비교를. 정말 겉모습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두 쌀국수 중 하나는 우리가 흔히 먹어왔던 익숙한 식감인 겉면, 다른 하나는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의 생면. 용사들이 과연 겉면과 생면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알듯 말듯한 용사들의 표정. 용사들 어때요?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나 알 것 같아. 확실히 알겠지? 확실히 알 것 같아. 딱 느껴져. 입에 딱 닿는 순간. 생면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생면이 확실히 더 탱글탱글해. 어떤 게 저희 브랜드의 면인 것 같아요? 이쪽인 것 같아요. 저도 이쪽인 것 같아요. 아니, 확실히 이게 차이가 나시죠? 네,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겉면이고 이게 생면이거든요. 보시는 것 같이 차이가 확연히 나잖아요. 그리고 생면은 이게 수분 함량이 많아서 부드럽고 목넘이 먹었을 때 혀로 넘어가는 느낌이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부드러운 생면, 탄력 좋은 겉면, 취향대로 골라 드세요. 제가 생각하는 재면은 그냥 기계에서 면발이 쭉 하고 뽑혀져 나오는 거였거든요. 솔직히 그 과정은 같았는데 이제 거기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를 듣다 보니까 아, 확실히 왜 이 재면 방식의 특허를 받았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재면 방식에 정말로 공을 들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간단한 음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 거와는 달리 실제 배우고 나니까 아, 쌀국수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되게 많은 노력과 많은 고난 그리고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 난이도 업! 하노이 대표 생선 요리 짜까 조리법 배우기. 지금 이제 제가 먼저 선보일 요리는 짜까라는 음식이고요. 베트남어로는 구운 생선 요리라는 뜻입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베트남 식당에서 11월에 신메뉴로 출시한 메뉴고요. 짜까는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에 만들어야 하는 음식인데요. 양념해 놓은 생선살을 노릇하게 익힌 후 실파, 딜, 바지를 함께 넣고 빠르게 볶아냅니다. 짜까 혹은 짜까라봉으로도 불리는데요. 짜까는 생선 요리를 팔던 하노이 식당에서 유래된 요리로 뜨거운 화기에 얹어서 가는 쌀국수와 채소, 맘똠 소스를 곁들여 먹는다고 합니다. 입대 전 요리 좀 해봤다는 김태현 상병. 자신 있게 짜까 만들기에 도전해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갈색이 좀 났죠? 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되고요. 경험이 있어서 좀 제법 잘 하시네요. 배운 대로 웍을 돌려가며 빠르게 볶아내는데요. 김태현 상병이 만든 생애 첫 짜까.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잘 만든 건가요? 보시면은 이렇게 생선이 부서졌습니다. 벌어진 부분이 있죠. 생선살이 깨져버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하고 이렇게 이제 탄 부분들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은 고객님께 바로 제공해도 손색 없을 것 같습니다. 생선이 살이 부서질까봐 막 조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난이도를 더 높여서 쌀가루 반죽에 재료를 얹고 반달 모양으로 접어 만드는 베트남식 부침개 반세오를 배워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요리는 반세오라고 그러고요. 이제 반은 이제 베트남어로 이제
빵, 케이크 이런 거를 어느 뜻하고 이제 새우는 이제 의성어입니다. 뭐 지지직, 바지직 뭐 이렇게 칙 소리 나는 거 그런 걸 그냥 의성어라고 그래서 합쳐서 이제 반새우라고 그러고요. 쌀가루에 강황가루를 섞어 노란 빛을 띠는 반. 돼지고기, 숙주, 새우, 양파, 이게 녹두 이렇게 총 5가지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기름에 넣지 않고 이제 돼지고기에서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 기름으로 살짝 볶아서 이제 속 안에 채우시면 됩니다. 반은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놓고 다른 팬에 돼지고기와 새우, 양파, 삶은 녹두와 숙주를 넣고 빠르게 볶은 후 볶은 재료를 붙여놓은 반 위에 올리고 반으로 접어 붙이는데 이때 찢어지지 않도록 잘 붙여 뒤집는 것이 기술. 이렇게 완성된 반새우는 피자처럼 잘라 채소나 라이스페이퍼에 싸서 소스에 찍어 먹는데요. 국내에서도 인기 급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요리부심 가득한 김태현 상병이 먼저 팬을 잡았습니다. 속 재료들을 빠르게 볶아내고 반 위에 올리는데 어라 저기 조금 찢어진 게 보이네요. 수분이 많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빠르게 볶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숙주에서 물이 많잖아요. 네. 물이 많이 나오면서 이게 덮질 못하고 이렇게 찢어져 버려요. 아이고 결국 옆구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김태현 상병 반새우 도전 실패. 저는 진짜 이거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조금만 올렸는데도 바로 찢어지길래 되게 이게 생각보다 쉬운 요리가 아니구나. 명예 회복을 위한 조하준 상병의 도전. 일단 속재료 볶기는 무난하게 해냅니다. 이번에도 좀 찢어진 것이 어째 불안하네요. 그러나 침착하게 반으로 접기 성공. 어이구 뒤집기도 성공했네요. 완성이 눈앞에 보이려던 찰나. 붙어도 그냥 쭉 밀어주세요. 지금 너무 많이 울었죠? 이게 막 평평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다 된 반새우에 콧바뜨린 격이네요. 마지막에 담아내다가 실패. 얇고 바삭하게 붙여내는 일이 만만치 않은 그 이름 반새우. 직접 만들어 보신 게 어떤 것 같아요? 처음에 재료들을 하고 봤을 때는 되게 간단한 요리일 수도 있겠다 느꼈는데 확실히 실제로 해보니까 재료 볶는 거랑은 상관없이 이제 이거를 만들 때 되게 붙이기도 힘들고 이제 뒤집고 속을 넣고 나서 말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숙련도가 많이 필요한 요리입니다. 고참 사원들이 많이 요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번 실수하고 나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잘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기죽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렇게 좋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분명히 좋은 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덧 종로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따끈한 쌀국수 한 그릇이 생각나는 퇴근길. 저녁 영업 준비로 매장이 바빠지자 용사들도 일을 거들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양지 쌀국수 2개 들어있거든요. 고객분들이 이제 주문하신 거니까 아까 만들어 보듯이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만들어 놓은 생면을 뜨거운 물에 넣어 풀어주듯 데쳐줍니다.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머리가 풀릴 수 있게끔 이렇게 살짝 저으시고 하나 걸어놓고 이것도 하나 또 저어주십니다. 얇게 저민 양지를 올리고 쪽파와 양파는 듬뿍 24시간의 정성이 담긴 육수를 담아내면 양지 쌀국수 완성. 양지 쌀국수 왔습니다. 지친 하루 끝에 허기를 달래줄 쌀국수. 맛있게 드세요.
음식이 맛있게 주는 게 가장 목적이잖아요. 이 기업의 생면과 육수를 개발한 장본인 권영황 본부장님이 오늘의 마지막 손님. 하노이 식당에서 직접 요리를 배운 후 4년간의 연구 끝에 면과 육수를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셰프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셰프 출신에서 여러 가지 요리를 했을 건데 왜 하필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도 베트남 음식을 택했고 베트남 음식 중에서도 쌀국수를 택하게 됐는지가 제일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생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왜? 기존에 쌀국수 시작하면 형성이 돼 있잖아, 그죠? 그걸 내가 판만 덮으면 되겠다 이거죠. 왜? 공부도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아, 쌀국수 하면은 맞아, 다들 인식하고 있으니까 단지 내가 그 판을 뒤집은 거죠. 어쩌면은 내가 실패할 수도 있었지만 그죠? 그래도 이 요리사라는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성공의 비결은 자기 확신과 노력이었습니다. 오늘은 허브 농장에서 용사들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저희 메뉴에 들어가는 그 야채들, 그다음에 이제 허브 종류들 그렇게 키우는 농장입니다. 아, 그러면 직접 기업에서 네네. 그 농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한 업체와 같이 계약을 맺으신 건가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농장은 없고요. 이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 재배 형식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협력업체에 방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한겨울에도 훈훈한 이곳, 40여 종류의 특수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히읗 농장은 허브 생산 농장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혹시 이 허브가 어떤 야채인 줄 아세요? 네, 딜 아닌가요? 딜이에요? 아, 맞습니다. 한번 먹어봐요. 이게 지금 우리 기업에서 지금 판매하는 짜카라는 메뉴가 있는데 혹시 그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먹어봤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허브예요. 그래서 생선이랑 같이 먹었을 때 향도 되게 풍부하면서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허브인데 입안에서 되게 향긋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좀 먹어보지 못한 좀 이국적인 맛이 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되게 향긋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메뉴들하고 섞였을 때 이제 고객들한테 더 좀 특별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허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다 보니까 좀 많이 가격 면에서도 비싸지 않나요? 보통 뭐 시중에서 살려면 한 10g에 한 2,000원 선? 특수 야채들, 허브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꼭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베트남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국내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야채 맛이 아니라 약간 좀 에스닉한, 약간 조금 이국적인 그런 맛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분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질하고 민트를 사용하는 거고. 향긋한 허브향이 가득한 비닐하우스에 쪼그리고 앉아 엄지손톱만한 허브, 스피어민트를 수확 중인 용사들. 그 맛과 향을 음미해가며 허브와 친해지는 중입니다. 박하향이 나는 스피어민트는 느끼한 음식을 먹은 후 개운한 마무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여기 허브류를 많이 이렇게 재배하고 계신데 이제 재배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지를 알고 싶더라고요. 이게 일반 작물이 아닌 특수 야채 작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 한여름하고 한겨울에 생산하기가 너무 힘든 작업 환경입니다. 근데 한겨울에도 계속 생산해서 연중 온도가 17도 이상이지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2중, 3중으로 보온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온도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열풍기로 매일 17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매일같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허브류를 얼마나 생산하시는지. 네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서울 이 농장은 한 5,000평 정도 되고 하우스는 24개 동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생산량은 각 종류마다 한 30여 종을 생산을 하고 있고 각 종마다 많게는 하루에 50kg 또 어떤 거는 100kg 이상 일일 생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각종 향신료, 허브, 싱싱한 채소들로 이국적인 맛과 향을 내는 것이 특징인 베트남 요리. 그래서 허브는 중요한 식재료죠. 지금 보고 계신 허브는 소렐이라는 허브고 정식 명칭은 적소렐입니다. 한번 수확은 이거는 가위를 사용하지 않고요. 바이러스 때문에 한 입 한 입 손으로 수확을 합니다. 끝맛이 되게 딱 레몬 향이 나네요. 네네네. 그래서 레몬 향이 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부가 가치 작물에 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먹고 있는 메뉴들이 고기류하고 고기류가 이제 뭐 베이스다 보니까 상큼하게 마지막에 먹을 수 있는 작물이 뭐가 있느냐고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것을 좀 알게 돼가지고 자체 재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식과 어울리는 허브를 계속 찾아내고 재배 방법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용사의 미션, 오늘의 할당량 스피어민트 50kg을 수확하라. 온실 속의 용사들 꽤나 더웠을 것 같은데요. 너무 덥다. 이거 못 있겠는데? 허브 같은 걸 많이 좋아하고 해서 평상시에도 많이 사가지고 제가 직접 디저트를 만들거나 할 때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 실제로 보기도 하고 더욱 신선한 모습 그리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제대로 예쁜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느낀 거는 허브는 단순한 상추나 야채 종류가 아니라 정말로 음식의 한 종류라는 거를 솔직히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일단 허브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키우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이는 공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고 생각도 했고. 허브 농장에서 땀 빼고 가맹 지원팀 업무 체험을 위해 이동. 네, 오늘 방문할 저희 인천점에서 가장 매출도 좋고 저희가 슈퍼바이징 할 때 제일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 매장을 방문할 거예요. 네, 내부랑 오늘 위생 상태랑 그다음에 식사 서비스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용사들의 일터는 2017년에 문을 연 인천 9월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슈퍼바이저 업무를 배워봅니다. 감독관, 관리자라는 이름의 슈퍼바이저.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슈퍼바이저들의 역할은 정말 지대합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오늘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왔어요. 저희가 슈퍼바이저 업무랑 하면은 어떤 걸 슈퍼바이저 업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아마 매장 관리 감독이 주 업무가 아닐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은 이제 모든 매장들을 균일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입장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맹점주님들이랑 저희 본사의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들어진 매뉴얼을 토대로 조리랑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통일화되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저희가 그걸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중점적인 역할이 여기 표 안에 나타나 있거든요. 이 표를 토대로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개인적으로 슈퍼바이저를 업무를 하면은 여러 매장들을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좀 많이 힘드시지 않은지.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특색에 아니면 그 상권에 맞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드리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느끼는 보람도 있고
네, 어려운 점보다는 보람을 좀 더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슈퍼바이저의 매장 점검 리스트를 살펴보니 음식의 질과 맛, 매장 전반 위생 상태 등을 체크하게 돼 있었는데요. 용바이저가 간다. 리스트 들고 주방으로 돌격. 저희가 앞쪽에 보면은 육수를 지금 끓이고 있어요. 네. 육수랑 저희가 면 위주로 먼저 상태가 어떤지 먼저 체크를 할 거거든요. 네. 황금 갈색빛이 좀 띄어야 돼요. 네. 이쪽은 그리고 기름 제거가 저희가 보시면 고기 육수라서 기름이 많아요. 네. 여기는 기름 제거 저희가 부탁드려서 기름은 어느 정도 적정량을 유지하고 있고요. 맛이랑 색이랑 어떤지 한번 향도 맡아보셔도 돼요. 염도계를 이용 정확한 염분 수치도 확인합니다. 지금은 간이 약간 조금 짠 편이에요. 저희가 1.2에서 1.25 정도를 적당한 수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 수치는 네, 지금 조금 짠 편인데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육수를 네, 따뜻하게 보온하기 위해서 끓이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이후에는 저희가 끓인 상태로 간을 확인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염도계로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슈퍼바이저가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이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장이랑 여기 이 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육수부터 해서 제면 교육 저희도 다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실무자들과 같이 받고 있어요. 이거는 분짜면이라고 해서 같은 생면인데 더 얇아요. 그래서 소스에 적셔 먹는 거라서 이런 것도 색깔이나 아니면 냄새를 통해서 맡아볼 수 있고요. 막걸리 쉰내가 나요. 그러면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라서. 오호, 화려한 불쇼가 펼쳐지는 주방. 하지만 우리 용바이저들은 맨눈으로 평가 중입니다. 여기 지금 나갈 때 체크하시면 좋을 게 지금 면이라든지 쌀국수 고기의 신선도는 어떤지, 네, 그다음에 육수는 아까 체크했고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온 재료들은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직접 먹어보기도 하면서 신선도를 체크합니다. 오감을 총동원한 슈퍼바이저 업무 체험. 김태현, 조하준 상병, 메뉴는 물론 제면기, 냉장고, 작업도구 위생 상태 등 주방 구석구석 꼼꼼하게 체크 중입니다. 이번엔 홀로 나왔는데요. 테이블의 청결도와 소스 점검, 매장 안팎의 위생 상태도 꼼꼼하게 체크. 매장 사장님, 용사들 때문에 긴장 좀 되시겠는데요. 매장 평가 결과는 곧 공개됩니다. 지금 슈퍼바이저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셨는데 제가 평가했을 때는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과반수 이상이 지금 상당 부분이 네, 상태가 되게 좋은 걸로 체크를 저는 점수를 최종 결정을 내렸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는지. 네. 저도 제면하고 육수가 네. 대략 4점 아니면 5점대로 네네. 유지하게 나와요. 어떠셨는지. 저도 마찬가지로 4점 아니면 5점 위주로 다 평가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양호했다는 건 확실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매장이라면 좀 믿으시고 드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네, 확실히 그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기업 매장 관리의 핵심을 배운 하루였습니다. 아, 정말로 슈퍼바이저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구나.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가게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음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전반적인 지식이 너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체험을 하고 싶었던 게 슈퍼바이저 업무인데 실제로 체험을 하고 나니까 만약에 제가 그 가맹점주의 입장일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가게를 운영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역지사지로 더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종로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버린 직업체험의 마지막 날, 마지막 출근길. 굉장히 쏜살같이 지나갔죠. 네. 제가 첫날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하나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네. 준비해 오셨죠? 네. 드디어 숙제 검사 시간입니다. 첫날 미션을 받았던 용사들 틈틈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국수를 담고 완료가 됐잖아. 그럼 그거를 이제 홀 쪽을 내보내는 거야. 그 홀에서 그걸 받아서 그걸 찍어, 받는 거를. 일하랴 촬영하랴 바빴겠네요. 완벽했어. 자, 한번 내려놔 보자. 내려놓자. 오케이, 컷. 오, 괜찮다. 잘 찍혔다. 나쁘지 않았어. 용사들의 미션 영상 함께 해보실까요? 기획과 촬영의 김태현, 조하준, 편집 조하준. 이거 만드신 거예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틈을 내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언제 작업한 거예요? 저희가 같이 이제 촬영 끝내고 나서 이제 시간 나와서 저녁에 만들었는데. 네네네. 기업을 체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이렇게 많은 수고스러운 일들도 많고 많은 정성들이 요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러한 요소들을 이제 손님들은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러한 유통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손님에게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영상을 짧게나마 담아가지고 홍보를 한다면은 손님들에게 더 믿음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진지하고 정말 말씀하신 그 생산부터 유통 과정에서 어떻게 육수를 우려내고 어떻게 쌀국수를 만들고 해서 손님 테이블까지 오르느냐 하는 거를 되게 짧고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딱 담아내고 역시 역량 있는 용사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맞습니다. 곧 있으면 제대를 할 텐데 사회에 나와서도 충분히 우리나라에 조금 도움이 되는 제목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용사들을 배웅하러 오신 이기업 대표님. 프랜차이즈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왔기에 이렇게 프랜차이즈 업계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도 좀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가장 잘 알면 가장 일을 하기가 첫 번째 쉬워지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잘 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나중에 막 회사를 만들거나 이 프랜차이즈를 만들거나 이럴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대표님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 목표 같은 걸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내가 이제 주문을 해서 먹는 문화라든가 이제 혼자서 간편하게 먹는 문화,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조리를 할 수 있는 문화 이렇게 바뀌어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이제 소비자들이 집에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시스템을 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업의 도전과 용사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먹방으로 시작한 직업체험. 하지만 용사들이 맛본 것은 단순한 쌀국수 한 그릇이 아닌 현지의 맛을 전하기 위한 오랜 연구와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끓이고 볶으며 꿈에 한 발 다가간 용사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요리하고 있나요? 덩어리가 풀릴 수 있게끔 이렇게 쌀국수 한 그릇에 담아낸 도전.
여러분의 맛있는 인생 도전을 응원합니다. 체크를 하시고 불 조절은 잘하고 있는지 색은 어떤지를 평가를 하는